소백 산맥의 침맥은 화원 산맥의 침강으로 만들어진 섬이다.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곳곳에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다. 1896년 진도군으로 이름을 얻어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진도의 회동에서 모도까지 바닷길이 열릴 것이다. 해마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섬. 민족의 정신을 보여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섬. 온 국민의 슬픔이 집중된 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를 만난다. 진도의 역사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시관. 지역만의 고유한 역사, 유물과 대대로 물려내려온 민속, 자연 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선사시대를 시작으로 주요 역사적인 시대상 보여주고 있다. 삼별초 항쟁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명랑대첩은 어떻게 해서 승리했고 진도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몽골. 칭기스칸이 세운 몽골은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가로질러 멀리 동유럽의 헝가리까지 정복했었다. 그런데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몽골과의 전쟁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강화도에서 모신 정권은 무너지고 신하들은 모두 개경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몽골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최씨 정권의 사병이었던 삼별초. 배룡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을 뽑고 관리도 뽑아서 반란을 일으켰다.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공격해오자 배를 타고 전라남도 진도로 근거지를 옮겨서 싸웠다. 이때 진도로 떠나는 배가 무려 1,000척이었다고 하니 삼별초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삼별초는 유해세의 몽골에 저항하는 것이 목표였을까? 삼별초가 진압당한 후에는 아무도 몽골에 저항하지 않았다.
삼별초의 저항은 고려인의 자조정신을 보여주었던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진도타와는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명량해협이 한눈에 보이는 진도의 랜드마크다. 명량, 윳돌목, 여러 이름으로 불리워진 특이한 바다. 이 바다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목숨을 버리며 전장에 임한 진도, 해남 사람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 이렇게 불가능한 싸움의 승리에는 민초들이 있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리더십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선 이름 없는 백성들의 헌신이 바탕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땅이 이곳이다. 적은 배와 적은 군인의 수로 이긴 싸움이라서 바로 후퇴해야 하는 조선군. 끝으로 올라온 왜군은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다. 어떤 의지로 13척의 배로 나섰을까?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 이겨야만 하는 하나의 길만 있었다. 이렇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많은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해전의 전술과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승리. 7,000량 해전에서 대피하고 겨우 12척만 도망하여 남았다. 배를 포기하고 육군에 종사하라는 명령에 수군의 필요성을 알리며 준비한 싸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승리했다. 이순신과 진도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를 만들었다. 16명이고 남지기는 주인 없는 무덤이고 저기 써있는 창녕, 조시호, 김혜김, 시등, 진도, 토반, 시족 인물들을 16기 이외에 주인 없는 무덤이고 초에 명란대첩 있기 전에 또 한 번 비어갖고 이 묘지는 해마다 1년에 2번씩 비더라고. 여기 이제 그 명랑 축제 때 또 여기다 이제 군에서 나와갖고 이걸 또 설명을 해주고 여기 와서 또 제도 지내고 저 안에가 하도 수군들이 떠내려 내려오니까 유군 병사들 떠내려 내려오니까 그냥 내부두장이 그래갖고 그놈을 갖다가 거기다 다 묻어줬더만요. 그거 본 게 많이 있더라고. 일본 사람들 그 조상들이 이제 그 이제 후손들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하면서 거기서 재지내고 해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쳐들어온 침략 그 한 나라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좋아갖고 그 시체라도 다 건져갖고 거기다 묘로 만들어주고 한 게는 참 우리나라 사람이 가만히 보면 너무 순박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고맙다고. 그리고 동네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그 후손들이지만 고맙다고 와갖고 재지내고 하니까 그래도 또 군청에서 또 그 사람들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또
침략한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그 묘도 비워주고 그러니까. 이 묘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보내요. 지금 이제 4일 전부터 이제 좀 묘를 다 비웠어요. 이게 또 이제 명랑개첩 10월 초에 하니까 그 전에 또 한 번 또 비게 돼요.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더 위로 또 올라가야 돼. 아, 묘가 많이 있습니까? 없네요. 이쪽, 그 다음 이 옆에 쪽으로 가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보이는 게 5분의 1이에요. 아, 이 보이는 부분이? 예. 저 위로 올라가시면 쭉하니 조금 올라가셔야 거기서 전체적으로 촬영이 다 됐어요. 거기도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비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이제 좀 비고 그것도 비워주더라고요. 여기서 일본에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또 조상들이라 해갖고 그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실천량에서 패하고 전면하다시피 한 조선 수군은 불과 2달 뒤 울돌목에서 일본 함대를 물리치고 바다를 되찾았다. 진도 출신 조웅량, 명신부자, 이름 없이 임진, 정유재란에 참전했던 현지 향민들이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양랑대첩 후 조선 수군이 곧바로 신안 당사도로 후퇴하면서 진도에 상륙한 왜군에 의해 큰 희생을 치렀다. 시신을 못 찾으면 씻김구슬하고 밤나무에 이름을 써서 묻는 초훈장이 대부분이다. 지금 가는 길은 명랑해전을 준비할 때 이순신 장군의 함대가 머물던 곳. 일본 군배를 유인해서 이겨야만 하는 이순신 장군이 머물며 고뇌의 나날을 보내던 곳이다. 수군령을 두었던 땅에 이순신 장군의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순천에서 시작된 봉수가 지나는 길목이자 해남현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 이곳에서 명랑대첩의 깃틀이 마련되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진도 여행의 1번지, 진도 그림의 뿌리이자 한국 남화의 고향 울림산방이다. 조선 후기 허련 선생이 살면서 그림을 그리던 곳.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나고 자라며 남화의 맥을 이었다. 진도 태생으로 이웃 땅인 해남, 노구 땅의 화첩을 보며 그림을 익혔는데 대둔사에 머물던 초이선사의 소개로 서울로 올라가 김정희에게 그림을 배우게 되었다. 진도는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유배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섬사람까지 힘들었다는 말까지 전해온다. 그와 반대로 학문이 풍부했던 양반들이 진도로 유배를 오며 따라서 서화와 서예 작품들이 많아 예술 문화가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승인 김정희가 죽은 후 허련 선생은 고향으로 내려왔다. 소치 선생은 누구일까? 조선말의 문관이며 구명은 년이고 차는 마힐, 호는 소치, 본관은 양천이다. 진도 출생으로 벼슬은 지중주부사에 이르렀다. 글과 그림이 뛰어난 작품 활동을 펼치며 한국 남화의 기초를 다졌다. 남화 또는 남정화라고 불리는 화풍은 무엇일까? 북정화와 대비되는 그림, 수묵을 가지고 담대하면서도
자유로운 형식으로 선비의 마음을 담아 그리는 산수화를 말한다. 이 집에 살면서 선생은 수많은 그림을 남겼다. 그 후손들이 이곳에서 나고 자라며 5대가 이어지는 깃털이 마련되었다. 그대로 보존되어 온 살림집은 남화의 대가를 이룬 가문답게 소박한 집을 보여주고 있다. 추사 김정희는 화법이 매우 아름다우며 우리 고유의 습성을 타파하여 압록강 이동에서 그의 겨룰 리가 없다고 극찬했던 소치 선생. 양천허씨 직계 5대가 그림을 그렸다. 이 중 4대가 남종화가, 가문의 5대가 그림을 그리고 세계에서도 찾기 힘든, 그래서 세계적인 미술관이라 부르는데 한국 전통 양식의 정원의 초가지봉의 살림집, 그 옆에서 만나는 가족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한다. 진돗개, 진도 지방의 토종개다. 충성심이 강하고 자기가 살던 곳에 귀소 본능이 매우 강하다. 충성심과 복종심, 기과성을 더해준 진돗개가 행동으로 보여준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 주인을 찾아온 백구는 진돗개의 우수성을 말하고 있다. 개는 사람과 함께하는 역사가 길다. 마이어 시스는 길과의 조상으로 나무를 타고 다녔다. 무리를 이루지 않고 혼자 다니는 습성을 지녔다. 개와 사람은 어떻게 함께 살게 되었을까? 야생에서 사냥을 하며 살던 늑대과 동물 중 일부가 인간에게 길들여져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서로 간 편의를 주고받으며 함께 산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주일이면 평생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품을 지녔고 배반하지 않는 강직한 품성을 보여준다. 귀가 본능을 지녔다. 산을 넘고 바다 건너 먼 곳에 갖다 두어도 어떻게든 찾아오는 불가사의한 동물.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수한 혈통의 토종개가 있다.
모두가 보호를 받고 있는 혈통을 가진 개다. 진돗개의 우수한 특성은 일제강점기 조선 보물과 고종명성으로 지정되었다. 일본의 모리 교수는 그 기원을 옛날 석계시대의 사람이 기르던 개의 후예가 전해 내려온 조선 고유견이라 기술하고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오늘에 이루고 있다. 진돗개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알려져 있는 개다.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돗개의 우수성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진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항구. 1972년 3월 소규모 어항에서 1996년 연안항으로 승격되었다. 작은 항구지만 2년 전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곳. 이 항구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슬픔을 보아야 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맹골도와 서거차도 사이를 최고 속도로 가고 있는 여객선. 항로를 바꾼 후 8시 49분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있었다. 평풍도 근해에서 급격히 항로를 바꾸며 배는 침몰하고 그의 이름은 세월호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국민의 바람에도 아직도 가족은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 평목항 어디를 가도 간절한 소망의 흔적들. 세상에 꽃을 피우다만 아이들의 희생은 더욱 안타깝다. 우리들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고 있다. 생긴 일에서 우리는 수많은 반성을 본다. 뒤에 따르는 책임과 다시 생기지 말도록 하자는 방지에는 우리는 쉽게 무관심해진다.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면 누가 그러한 일을 또 저지를까?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가 책임이 있고 누가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슬픈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사회는 아직은 살아있음을 말한다.